자, 제가 인구 통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형무 씨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구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직적으로. 여기는 2100년에는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할 건지 B처럼 완만해질 건지 C처럼 이렇게 딱 꺾일 건지. A. 걸려 들었어. 생각이 짧았어. 드디어. 오다. 예, 정답은 C입니다. 야, 너무 꽈어. 이게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직선 본능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본능. 주로 어디서 이게 많이 발휘가 되냐면 투자에서 발휘가 돼요. 교육도 투자잖아요. 이적이란 학생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공부를 잘해왔어. 근데 부모님이 얘를 더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갈 것 같아. 이 그래프를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의 중간에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는 과거의 예측을 봐요. 그래서 다들 A처럼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C처럼 꺾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냐면 왜 인구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 동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의 예를 드는데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여기는 1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을 한대요. 음식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을 왜 하냐면 인구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만 냅둬도 죽어야 될 아이들이야. 미안하지만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인데 네가 얘들을 살림으로써 인구는 폭발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 자들은 괴소리하는 거다. 절대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를 조절하는 행위를 빌 게이츠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으면 이 사회가 2단계, 3단계로 갈 테고 그럼 사회가 발전하니까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많이 출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일은 일석이조라는 거죠. 첫 번째,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세계 인구 조절 하나. 이런 얘기를 여기는 직선 본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분이 이 공포 본능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자신이 이제 젊은 의사 시절에 하루는 이제 비상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피가 엄청 온 거예요, 바닥에. 피 어딜 다쳤지 봤는데 상처를 찾을 수가 없어. 왜? 상하이가 붙어 있어. 아, 조종사인가? 맞아요. 지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피는 계속 나니까 상처 부위를 봐야 되잖아요. 간호사, 빨리 저 절단기 가져와요. 찢어야겠어. 잘라야겠어. 이러면서 절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오디오북이. 무슨 이게 나와요? 이분이 스웨덴 사람. 아, 스웨덴. 가만 들어보니까 스웨덴 말이 아니야. 뭐 무슨 스키 저 스키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안심을 시켰대요. 동지,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안전하게 스웨덴 병원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환자 동공이 이만해지면서 왜 스키를 막 시베리안 허스키를 막 하더래요. 자꾸 개인기 시간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그때 딱 든 공포가 잠깐 스웨덴 병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지? 소련 전투기 조종사가 피 흘리고 여기 왔다는 건 3차 대전이다. 전쟁이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오더니 정신 차려요. 그래서 혼을 내더래. 이 자르면 큰일 나. 이 수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공군 조종사 수트예요. 이거 물어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뭔가를 봤더니 스웨덴 조종사예요. 저체온증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을 시키니까 입이 얼어서 스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그 공포 본능에
이거 러시아 소련 말이라고 잘못 듣고 소련 말을 한 거야 거기서. 그리고 그게 바닥에 있던 게 피가 아니고요. 구명조끼에서 나온 잉크였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별거 아닌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공포 속에서는 사실 규명을 분명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가 뭐냐면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항공기의 예예요. 왜 우리 넛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자동차로 죽을 확률의 6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근데 왜 우린 추락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할까? 그래야 뉴스에 나오거든요. 다 죽은 걸 뉴스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쳤을 때랑 10명이 다쳤을 때랑 100명이 죽었을 때랑 이게 다른 거야. 뉴스에서 보도하는 비율이. 이게 바로 언론의 속성이에요. 공포 본능을 조장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사실을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예가 뭐냐면 2007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유럽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후 변화랄지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하고 인도에 떠넘기더래요. It is essential that we facilitate the transfer of clean energy solutions to both India and China. So they need to have access to clean coal energy-based solutions. 인도가 할 말이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도하고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기후를 나쁘게 만든 주범은 유럽 아닙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인구 비례로 나눠봅시다. 이게 신앙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단순히 중국과 미국으로 비교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는 중국 인구의 몸무게를 다 더해요. 그리고 미국 3억 인구의 몸무게를 다 더해요. 그러면 몸무게가 중국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만도가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기 본능의 예가 되는 겁니다. 현무 씨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펀드가 있고 아프리카 펀드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왜냐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야죠. 중국은 이미 떴어. 이거 정확한 얘기네요. 중국은 이미 너무 고점이야. 맞아요. 여기는 아프리카 시장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랄지 이디오피아랄지 나이지리아 예를 들면서 이미 1단계를 벗어나서 2, 3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강연이 끝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 강연 잘 들었어요. 선생님 강연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는 발전하지 못해요. 제가 거기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의 제도와 습성과 그 종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 본능이라는 건데요. 현무 씨 책에는 질문해드릴게요. 미국하고 이란 있죠, 이란. 미국하고 이란 여성 중에 그 출산율이 어디가 더 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4단계로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이란. 이유는? 네? 이유는? 논지를 대보세요. 논지는 없어요. 넌 그만 좀 물어봐요 이제. 직감으로. 이란이 왠지 좀 여성들이 정답! 미국 1.9, 이란 1.9. 그럼 이란이 낮아요. 이란은요. 이제 2단계, 3단계를 지나 쭉 가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렇지. 그리고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성관계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대 콘돔 공장이 이란에 들어섰다. 아, 그래서 이 신생아 출산율이 미국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일 관점 본능이라는 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원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고 너무나 세상을 단순하게만 바라본다는 거죠. 현무 씨, 저를 먼저 보세요. 민주주의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 민주화 됐죠. 4.19, 5.18,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 민주화 돼서 좋은 거죠. 요 하나만 보고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산유국도 아닌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빨리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시기는 줄곧 군부 독재가 이어졌던 시기다. 2012년에서 2016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10곳 중에 9곳은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았다. 결국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경제 수치 하나만 보고 민주화 하나만 보고 아니면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 하나만 보고 이 단일 관점으로 이 나라가 발전했네, 발전하지 못했네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다.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